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이빙할 자료는 DB손해보험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야기가 진짜 뭐랄까 되게 드라마틱한 지점에서 시작해요. 2025년 3분기에 순이익이 무려 35%나 급감하는 이른바 어닝쇼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직후에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2조 3천억 원을 들여서 미국 보험사를 인수하겠다고 딱 발표를 한 거죠. 최악의 실적, 그리고 최대의 베팅. 이 완전히 상반된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바로 이 모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하죠. 이 회사가 지금 위기에 빠진 걸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오히려 거대한 전환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걸까요? 자료를 통해 단기적 충격의 원인과 또 장기적 전략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충격적이었던 3분기 실적, 이거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여러 원인이 겹친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였나요? 단연 장기보험입니다. 여기가 핵심 수익원인데 이익이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으니까요. 반토막이요? 네. 특히 그 예실차라는 게 마이너스 1,498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상했던 보험금 지출이랑 실제로 나간 돈의 차이거든요. 이 마이너스 수치는 회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병원비 같은 걸로 지급했다는 뜻이죠. 아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군요. 장기보험 말고 또 다른 문제도 있었나요? 네. 자동차 보험도 적자로 돌아섰어요. 558억 원 손실이 났습니다. 자동차 보험까지요? 네, 팬데믹 끝나고 사람들이 운전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정부 정책 때문에 보험료는 오히려 내리다 보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여기에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같은 좀 일회성이긴 하지만 대형 사고까지 겹치면서 실적에 부담을 줬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실적이 나빴던 이유가 전부 한국 내 의료 이용량이나 국내 운행량 같은, 그러니까 전부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변수들 때문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수하려는 미국 회사 포테그라는 혹시 이런 변수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요. 그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분기의 어닝쇼크가 일종의 문제지였다면 포테그라 인수는 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출한 셈이에요. 와, 문제지와 모범 답안이라. 네, 이 위기가 역설적으로 왜 M&A가 필요했는지를 그냥 증명해버린 거죠.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죠? 포테그라는 미국이랑 유럽에서 특화 및 보증보험을 주로 다루거든요. 특화보험이요? 네, 예를 들면 가전제품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아니면 특수사업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들이라 한국의 자동차 사고율이나 병원 이용량이랑은 상관관계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단기적인 악재가 장기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 거네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걱정도 많을 것 같아요. 아니 2조 3천억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쓰면 주주들한테 약속했던 그 높은 배당 한 7%대였죠? 그거 이제 못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요. 네, 맞아요. 실제로 자료를 봐도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은 사고 시선이 딱 엇갈리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되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뭔가요? 3분기 순이익은 그렇게 급감했는데 재무 건전성 지표인 KICS 비율은 오히려 올랐어요. 226.5%로요. KICS 비율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서 보험사의 비상금 통장 깊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네,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터져도 보험금을 지급할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지는 수치죠. 금융당국이 최소 150%는 갖고 있어라 하는데 여긴 226%까지 쌓아둔 거군요. 맞습니다. M&A 자금을 마련하려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둔 거죠. 이미 준비를 다 해놨던 겁니다. 아, 계획이 다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AM베스트도 M&A 이후에도 자본 건전성은 최고 수준일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M&A와 고배당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체력이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은 단기적인 실적 충격에 직면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위기를 통해서 국내 시장 리스크를 벗어나 글로벌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딥다이브의 핵심은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고 장기적 비전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긴장감에 있어요. 현재 주가는 딱 이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서 시장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주로 M&A라는 거대한 변화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자료 한 편을 보니까 DB손해보험이 네이버페이랑 손잡고 여행자 보험을 팔거나 네이버 지도를 통해 안전운전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거대한 글로벌 M&A의 이면에 있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또 다른 축은 우리가 오늘 분석한 장기적인 가치 평가에 어떤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